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네, 양재경 회계사입니다. 김규현입니다. 서브 채널 홍보 시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오늘부터 회계사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캐주얼하고 재밌는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채널이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회계법인 마일스톤 채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회계 세무 관련된 지식 전달 목적으로 저희가 채널 2개 운영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홍보하고 바로 본론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또 기업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기업은 무신사입니다. 이거 업로드 되기 전에 아마 브이로그, 성수동 브이로그가 권회계사님은 알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무텐다드 강남점 브이로그를 한번 촬영했어요. 그때 우리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기억나요? 딱 2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이에요. 2년 전이에요. 그때 구독자 수가 얼마였을까요? 그때 3만 정도였나요? 3만? 나도 한 3만? 3만 느낌인데? 2만 6천. 많이 성장했습니다. 2년 새. 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려고 무텐다드 입고 왔습니다. 야, 이거 무텐다드야? 그 바쁜 와중에서도 가서 사왔습니다. 무텐다드 브이로그 때도 입었습니다. 이거 무텐다드야? 아우, 예의 발랐어. 좋았어. 김희회계사한테 질문. 그 당시에 우리가 무텐다드 강남점 갔잖아요. 그때 무텐다드 매장이 몇 개였을까? 강남점에 오픈한 지 막 오래되진 않았었던 것 같고 이제 나름 시그니처였을 테니까 많아야 5개? 그때 2개. 아 진짜. 홍대가 1호점, 2호점이 강남점. 대구 연희만 했던 것 같아요. 연희만이었고. 네. 지금 뒤에서 말씀해 드리기 전 지금 30개. 30개 2년 만에. 2년 만에 30개. 그래서 저희도 성장했고 많이 생겼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손익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6가지 키워드로 무신사에 대한 기업 분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키워드는 제가 그냥 궁금한 거를 한번 선정해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텐다드, 두 번째는 29cm, 세 번째는 무신사 트레이딩, 네 번째는 솔드아웃, 그리고 5번째는 투자 유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새 한창 기사가 많이 나온 상장. 뭐 핵심 주제들이 다 나온 거네. 그리고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손익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손익이 잘 성장하고 있냐. 일단 무신사가 반기 보고서 공시가 돼요. 2025년 6월 것까지인 건데 25년 반기의 매출액은 한 6,700억 정도 됐었고요. 영업이익이 한 588억 정도 나왔네요. 연환산으로 굳이 그냥 곱하기 2만 해보면 실제로는 좀 다르겠지만 매출이 거의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1조 3,400억 정도 연환산 매출이 나오고 연환산 영업이익은 이제 1,000억대가 넘네요.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뭐 시기적인 매출 그런 흐름만 봐도 2021년도에는 매출이 한 4,600억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7,000억 그리고 9,900억 1조 2천억 그리고 올해 한다면 뭐 한 1조 3,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매출이 의미 있게 성장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가 2년 전에 기업 분석했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때는 22년 숫자를 썼을 거야.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영업이익이 뭐 적자전환했다가 흑자전환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 어떻게 될까라고 제가 끝맺음을 맺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1,000억이 넘었네요. 1,000억 넘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24년 숫자가 뭔가 좀 마일스톤을 달성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1조가 처음으로 넘었고 영업이익도 1,000억이 넘었고 그래서 24년도가 뭔가 의미 있는 숫자들을 2개를 다 찍고 간 해 같긴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도 거기에 맞춰서 뭐 건전하게 성장 중인 것 같다. 그럼 2년 전과 비교해서 뭐가 잘 됐는지 그런 식으로 좀 따라가면서 비교 분석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매출액을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매출액을 구분하면 크게 3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째, 플랫폼. 요거는 이제 무신사와 29cm에서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의 수수료 매출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제품 생산, 제가 입고 있는 무텐다드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제품 매출로 공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상품 수입 판매. 요거는 제가 이번에 좀 명확하게 알았는데 무인사 트레이딩이라는 자회사가 있었고 여기에 합병이 됐나요? 이건 지금 여전히 자회사로 있어요. 자회사에 있어요. 네, 무신사 트레이딩에서 전개하고 있는 말 그대로 물건 떼와서 파는 겁니다. 상품 매출이 있고요. 여기에 담아있지 않았는데 사실 무신사가 공유 오피스도 하고 있습니다. 무신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제 느낌상 기타 매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무신사 스튜디오고 제가 대충 그 입점 수랑 월 임대료 대충 알고 있거든요. 네. 대충 때려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밑에 아마 저희가 매출의 구분이 있는데 권액회사 말처럼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도 자회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직접 무신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타 매출은 공유 오피스에서 나오는 매출로 제가 추측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신사 하면 사실 플랫폼 회사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냥 온라인 플랫폼 회사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느꼈고 실제로 성수동을 방문해서도 그렇고 이제 그냥 무신사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회사라는 자체
전체가 좀 틀린 말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도 생각보다 이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무텐다드가 지금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28개인데 지금 촬영일 현재는 이제 30개. 그리고 무신사 편집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신사라는 게 여러 브랜드를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 브랜드들을 이제 셀렉해가지고 상품을 지른해 놓는. 그래서 무신사 편집샵이라는 게 3개가 있고, 그리고 29cm도 사실 온라인 플랫폼이니까 여러 입점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입점 브랜드들의 몇 개를 이제 오프라인 매장화 시켰고, 저희가 가봤던 데가 29 키즈 그리고 29 홈, 여기 4개 중에 2개 저희가 직접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참고로 자라가 오프라인이 30개 정도 되고 유니클로가 한 130개 정도 되네요. 맞아요. 자라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 30개라는 감이 없었는데 대충 감을 찾아보면 자라 정도 이제 매장. 자라는 백화점마다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무텐다도 요새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어디를 가나 이제 몰 같은 데 들어가면 다 보이는 듯한 느낌이요. 제가 그런 데 안 가서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양 회계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성수동 브이로그에도 담아봤거든요. 오프라인 매장 무텐다드 말고도 29cm 편집샵이 있고요. 4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9 키즈, 29 홈 같은 그런 게 있고, 무신사 편집샵이 또 3개가 있는데 요거는 무신사에 입점해 놓은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편집샵이에요. 3개 중에 1개는 저희가 2년 전에 갔던 강남역 무텐다드 옆역 건물에 있나 봅니다. 그리고 영상에도 담았는데 이제 엠프티라는 매장이 2개가 있고요. 이것도 편집샵인데 일반 편집샵보다는 좀 더 약간 트렌드하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이템 위주로 셀렉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매장도 거의 뭐 자라 정도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깔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설명해준 대로 이제 매출액을 좀 구분해서 다시 봐보면 지금 매출 구분은 일단 중요한 건 3개. 상품이냐, 제품이냐, 수수료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이렇게 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상품 매출이 결국 보면은 이제 물건 떼와가지고 파는 건데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무신사 플랫폼 가서 막 옷을 많이 사진 않으니까 잘 감은 없었는데 이것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보면은 2021년에는 한 1,800억에서 시작했던 게 2,100억, 뭐 3,000억 이렇게 늘면서 25년도는 반기만 2,000억이에요. 그래서 25년 연환선하면 상품 매출만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가장 무신사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실제 무신사의 지금 볼륨을 키워주고 있는 건 제품 매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신사 스탠다드인데 제품 매출 뭐 2021년도에는 많지 않았어요. 한 870억 정도였었는데 2025년 반기 기준에 2,000억 가까이 돼서 연환선하면 한 3,914억 정도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계절의 특수성, 이게 겨울 제품이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무텐다드 그 경량 패딩이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유니클로도 원래 막 유니클로 뭐 하면서 히트 제품이 잊을만하면 하나씩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무텐다드도 이런 식으로 히트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어쨌든 볼륨적으로 치면은 무텐다드는 21년도 대비해서는 한 45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뭐 높은 가능성으로 이게 매출 볼륨을 늘릴 수 있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유니클로가 130개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늘릴 만한 공간은 많아 보이고.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단순 매출 비중도 지금 굉장히 1조 3천억 중에 4천억 정도니까 연환선 했었을 때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수수료 부분 연환선 하면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급격히 뛰었던 해가 한 번 있었어요. 2022년도인데 원래 2021년도에 수수료 매출이 1,700억 정도였다가 이게 1년 만에 3천억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그 29cm 21년도에 인수한 영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로 놓고 보면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무신사라고 해서 그냥 플랫폼 수수료가 절대적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굉장히 그냥 거의 뭐 정말 3분의 1씩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제품 수수료가 3분의 1씩 비스무리하게 있어요. 비스무리 그냥 다 있어요. 근데 그 3개가 다 그리면 되게 이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냥 편견과 달랐던 부분. 그래서 이제 한번 무텐다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텐다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제 기분상으로는 이제 어딜 가나 몰 같은 데 가면 다 보여요. 아 근데 난점 받는 게 아직도 갈 몰은 많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다 보이고, 저는 이제 잠실 그 월드몰을 자주 가니까 아쿠아리움 앞에 있거든요. 아쿠아리움이 원래 사람이 많아. 근데 무텐다드 때문에 더 많아. 그래서 진짜 바글바글하고,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진짜요? 무텐다드 매장이. 저도 이번에 설명도 들었고 딴 데서도 들었는데 무텐다드 매장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래. 그러니까 마케팅 잘했네. 올다무라고 이제 불리는 3가지가 올다무가 뭐예요? 올리브영, 다이소, 무텐다드. 진짜로? 이게 어쨌든 올다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반드시 한국에 오면은 와서 가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니, 올드하면 무신사가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올리브영이랑 다이소는 워낙 알고 있었고 무신사도 외국인이 많이 온다라고 그럴 수도 있어. 한 건 원래 이거는- 조합을 만들면 끝에 있는 애가 만들기는 해. 실제 성수동 방문객도 외국인도 많고 제가 전에 들은 것도 올다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와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뭐 무신사 전체 매출 비중 중에 무텐다드의 비중은 뭐 안 봐도 뻔하지만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40%, 제품이 20%, 수수료 40% 정도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머릿속에 있는 매출 구성인데 25년도 반기 기준으로는 상품 30%, 제품 30%, 수수료 40%, 334 되게 숫자가 안정적인데 이렇게 바뀐 것 같고 또 높은 가능성으로 제품이 몇 년 지나면 40% 50%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지금의 추세라면. 비율이 442에서 433으로 442에서 433 포메이션으로 바뀌었어. 사실 그거를 바꾼 거는 이제 제품. 무텐다드가 이제 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 비중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저는 이제 무텐다드 한 번씩 가고 이제 잠실점을 보통 가는데 그냥 유니클로랑 무텐다드는 저한테는 같은 카테고리예요. 그렇죠. 뭔가 조금 심플하고 로고가 없는 그냥 그런 옷을 일상적인 옷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유니클로 대비 무텐다드는 얼마나 하고 있는 걸까? 한국에서 그냥 이거는 순수 한국 매출입니다. 24년 기준을 자르면 유니클로가 반기 보고서까지는 안 나와서 21년도 기준에 무텐다드가 유니클로 대비 15% 정도 했어요. 즉 무텐다드가 한 870억 매출을 했다면 유니클로는 한 5,800억 정도. 근데 이 비중이 꾸준히 올라서 24년도 기준으로는 32%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무텐다드가 3,300억 했다면 유니클로가 1조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유니클로에서 살 거를 무텐다드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느낌? 저는 좀 생각보다 놀란 게 유니클로 아까 매장이 엄청 많았잖아요. 130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매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일단 놀랐고 맞아요. 저도 그것도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매출만 보면은 4배 이상 정도는 차이 나야 되거든요. 매장 수가 그렇게 차이 나잖아요. 근데 아마 오프라인 매장만 놓고 볼 수는 없을 게 무텐다드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사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유니클로는 온라인 비중이 조금 적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유니클로가 그렇게 많이 안 팔리네요. 1조 정도 팔립니다. 근데 그건 뭐 매장당 비교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유니클로는 유니클로긴 하네. 그냥 매년 매출 1,000억씩은 늘어나네. 한국 매출이 어쨌든 유니클로는 1조 넘게 팔고 있구나. 근데 어쨌든 뭐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무텐다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주제가 29cm였죠.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9cm가 무슨 뜻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나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 제가 빠르게 AI를 돌린 결과 29cm는 두 사람이 서 있는 거리,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설렘의 거리라고 합니다. 가까운데 너무. 베푼데 30cm면? 일상의 설렘의 거리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AI니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29cm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그때도 제가 다뤘던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무신사가 21년에 인수한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스타일쉐어를 인수하면서 같이 딸려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확합니다. 인수 대금은 3천억 원이었고 이게 저는 기억이 안 났는데 이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이루어졌네요. 주식의 포괄적가 많이 쓰인다니까. 자, 그 방식을 통해서 21년에 무신사와 스타일쉐어가 인수를 진행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무신사 스타일쉐어 29cm 인수 본계약 체결. 무신사는 스타일쉐어의 지분 100%를 확보하는 뭐 주식 매매 계약을 썼고, 근데 이 과정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체결했다. 그리고 인수 대금은 한 3천억 정도다. 이게 이제 기사의 하이라이트고, 좀 더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권행회사의 말처럼 스타일쉐어라는 걸 인수한 거예요. 정확히는. 그리고 스타일쉐어의 자회사인 A+B가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이 29cm. 였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쉐어를 샀으면은 자회사는 무조건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1년도에 같이 산 거고, 뭐 굳이 치면은 이제 무신사가 스타일쉐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한 거고 29cm는 이제 뭐 완전 손자회사가 된 상황입니다. 포괄적 교환계약이니까 이제 자회사로 가고 기존 스타일쉐어 주주가 무신사 주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 찾아보면 21년 8월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했다가 나오고, 근데 이게 금방 또 흡수합병했네요. 그 해에 12월에 바로 흡수합병을 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온 게 그때 네이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 보통 이제 흡수합병 하는 게 일반적인 그냥 루트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김 회사 말씀 주신 것처럼 스타일쉐어는 뭐 1년 후에 접었죠. 29cm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고백하자면 29cm를 잘 쓰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많이 쓰는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저 29cm에서 옷을 삽니다. 성수동 가보니까 생각보다 무신사보다 29cm를 엄청 밀어주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29cm를 인수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죄다 29cm 성수동 가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무신사나 난 사실 무텐다드도 그날 우리 촬영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29cm도 직접 가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일을 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는구나. 그렇죠. 이제 제가 일하는 회사의 대표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29cm 입점했어요. 29cm 입점해서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게 잘 크고 있구나를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 체험하죠. 그래서 이제 인수 관련해서 이제 재무제표의 영향을 한번 보면 영업권이라는 게 생겨요. 쉽게 말해서 영업권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스타일쉐어 인수 금액이 3천억이잖아요. 근데 스타일쉐어에 강부상 달려있는 순자산이 500억밖에 없다 치면 사실 500억짜리를 3천억 주고 사온 거거든요. 추가로 더 준 2,500억은 무형자산 영업권이라는 걸로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쉽게 설명드리면 모든 회사가 재무제표 금액보다 비싼 돈 주고 사올 거니까 네네. 보통 이제 거래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제 순자산 재무제표에 적혀 있는 것보다는 비싸게 주고 사오고 그 차익이 뭐 좀 어려운 얘기는 영업권이라는 걸로 회계적으로 나온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25년 6월 말 기준 무형자산이 2,377억인데 보니까 21년 인수 당시에 발생한 스타일쉐어 영업권이 2,500억 정도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재무제표 보고 무형자산이 워낙 커서 영업권 느낌이 났는데 주석을 조금 따라가 보니까 스타일쉐어 이제 인수할 때 발생한 영업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일쉐어는 이게 완전히 접은 거잖아요. 완전 접었어요. 완전히 접었으면은 이렇게 큰 영업권도 막 보통 막 손상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 거는 없나요? 이게 보니까 뭐 영업권을 굳이 치면 아마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쉐어 인수 당시의 영업권이면 약 2,400억인데 이 중에 스타일쉐어의 영업권이 얼마, 29cm의 영업권이 얼마 이걸 이제 구분을 해놨을 텐데 사업을 인수했는데 사업을 접게 되거나 장사가 안 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자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회계상 비용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접었기 때문에 스타일쉐어의 영업권은 비용 처리가 됐을 거고 관련 주석을 열어보면 영업권 뭐 156억은 손상 잡았다라고 나와 있고 29cm는 사실 손상 안 잡았겠죠. 뭐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저도 좀 봤는데 일단 156억 한 번 잡고 그 뒤로는 이게 안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도 29cm가 워낙 잘 되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할 건 없는 걸로 뭐 감사인이 판단하셨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무신사 트레이딩인데요. 사실 처음 들어본 분들 많을 거예요. 무신사 스탠다드 아니면 29cm는 너무 많이 들었을 텐데 무신사 트레이딩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100% 자회사고요. 아까 이야기한 상품 매출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무신사가 글로벌 브랜드 국내 유통 판권 확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 사업까지 진출한다는 거죠. 현재 무신사 트레이딩에서 국내에 유통하는 브랜드는 총 17개인데 상반기에만 5개 브랜드 추가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으로도 해외에 있는 좋은 브랜드 새싹들 또는 이미 좋은 브랜드로 되어 있는 것 한국에 독점 판권 가져와서 우리 무신사 전체 플랫폼에 팔겠다라고 하는 비즈니스인 거죠. 이게 독점 유통권이죠? 독점 유통. 제가 무신사 트레이딩이 이제 독점 유통권을 보유한 브랜드 목록을 좀 가져와 봤는데 추억의 브랜드가 많네요. 챔피언, 디키즈, 베이프, Y3, 언더커버, 뭐 잔스포츠. 근데 이거 제가 아는 브랜드가 챔피언, 디키즈, 잔스포츠거든요. 저기에 나와 있는 독점 유통권을 가진 것 중에. 근데 혼자만의 생각인데 여기 조만호 의장님이 아마 제 나이랑 비슷할 텐데 그런 본인의 추억이 담겨있는 브랜드. 아 근데 그런 거 치고도 또 되게 힙한 브랜드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잘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패션 브랜드들 잘 모르는데 우리 중학생 때인가 유행했던 가방이 잔스포츠였잖아요. 잔스포츠 이스트팩. 그래서 나도 잔스포츠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그러고 완전히 사라졌다가 최근에 학생들이 메고 다니더라고 잔스포츠를. 무신사였구나 범인은. 아 이해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무신사 트레이딩 법인 명에서 느낄 수 있는 근본이 느껴지는데 사실 저희가 다뤘던 호카 이런 것도 독점 유통 회사잖아요. 그 유통회사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해서 그렇게 매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맞아요. 이렇게 뭐 브랜드가 그렇게 쟁쟁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그런 브랜드들 유통을 제 생각에는 좀 본격적으로 하시는 느낌이 들고 뭐 이것도 어쨌든 무신사의 한 날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지금 보면은 442에서 지금 433이잖아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다 뿐이지 무신사에서는 원래 그냥 한 축을 담당했었던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통해서 국내 큰 상장사들도 많고 뭐 그러니까 유통만으로도 사실 상장을 하는 데인데. 아니, 왜냐면 유통 자체가 되게 밸류가 있는 일이에요. 네, 이렇게 말이 뭐 쉬워 보이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신사 트레이딩. 자, 이제 다음 주제가 약간 아픈 손가락이네요. 솔드아웃. 솔드아웃은 다들 아시는 한정판 중개 플랫폼, 거래 플랫폼이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크림과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솔드아웃을 운영하는 주 SLDT
솔드아웃가 2025년 3월에 흡사병 됐나 봅니다. 솔드아웃이 워낙 유명했고 또 100억 정도까지 투자 이슈도 했었고 당시 투자사는 두나무였고 그러니까 제법 굵직굵직한 이제 소재들이 많은 회사였는데 최근 2022, 23, 24 손익을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매출액도 22년도에 34억이었는데 잠깐 100억 넘었었다가 리셀 시장이 조금 죽으니까 24년도 매출은 또 70억이고 영업이익은 뭐 400억 손실이었다, 280억 손실이었다, 150 손실이었다인데 이게 건전하게 성장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기보다는 아마도 구조조정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인 거고 뭐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익잉여금만 누적으로 1000억을 까먹었으니까 이게 뭐 쉽지 않죠. 그래서 23년 감사보도 주석을 보면 두나무가 13% 정도 들고 있었는데요. 24년에 무신사한테 100% 지분을 팔았는 것 같네요. 사실 솔드아웃도 궁금하긴 했어요. 24년도에 이제 지분을 떠오면서 이제 어쨌든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떠오고 나서 25년 3월에 이사회 때 아마 합병 결의하고 흡수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근데 이게 듭니다.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합병이라는 것 자체가 서비스 종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운영하고 있네요. 회사에 운영하고 이제 있습니다. 별도 법인을 무신사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